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인 규제 완화를 하려면은 그 강남 3구와 용산구에 행해지고 있는 그 분양가 상한제를 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도 네.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와 좀 협의 중인 게 있는지 좀 없습니다. 분상제는 뭐 아시지만 지금 강남 3구 용산 4개가 투기과열지구하고 조정지역으로 지금 돼 있고 그 부분은 지금 뭐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예, 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뉴스원 오연주 기자님. 네, 실장님 저는 크게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예상과 달리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가 빠져 있어서 그게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그 물량의 64%가 한강별 벨트 등 주요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러 지역 중에서 그 강남 3구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한강 벨트 등 주요 지역에서 좀 가장 좀 눈여겨 보고 있는 자치구가 어디가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용적률 완화 부분은 저희들이 벌써 기존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뭐 사업성을 보정한다든지 또는 뭐 현황 용적률을 인정한다든지 그런 양적인 부분은 이미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시간적인 부분도 지난 7월달에 그 신당동에서 발표를 해서 됐는데 이번에 말씀드리는 것은 그 시간 중에 인허가 구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시간에 누수가 있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 부분을 좀 더 보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PT 좀 넘겨주시죠. 그 한강벨트 예,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기 나와 있는 저 수치가 저희들이 구역 하나하나마다 다 사업 계획이 확정된 것들은 세대수로 환산해 가지고 지금 착공 물량을 뽑아낸 겁니다. 예, 저기 수치 보시면요. 지도에 저 구마다 표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서울신문 김동현 부장님. 예, 아까 전에 시장님한테 질문이 갔는데 제대로 안 나온 것 같아요. 그 31만 가구 기준이라고 하는 게 뭘로 이게 잡힌 건지 잘 모르겠는데 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뭐 그 사업지를 기준으로 한 건지 아니면 뭐 조합 설립 어느 정도 기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예. 평균적으로 생각하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네, 네. 그 기준점이 31만 가구가 나온 기준점하고 예. 그리고 31만 가구 착공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아무래도 목표로 그러니까 새로 지어지는 가구 수가 기준이 될 거지 않습니까? 31만 예, 가구가. 그러면 그 과정에서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멸실 가구 수가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멸실 가구 수는 얼마 정도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실 지금 3기 신도시라든지 다른 택지에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 네. 물론 나중에는 주택이 추가적으로 공급이 되는 형국이 되겠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는 5, 6년 동안에 멸실 가구 수가 더 많이 늘어나서 전세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압력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 관련된 대책은 혹시 어떻게 수립하셨는지 예. 궁금합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그 기준이라는 거는 저희가 지금 세팅한 시간은 구역 지정까지 2년, 그 다음에 구역부터 착공까지 6년, 그 다음에 착공부터 준공까지 4년, 2, 6, 4에서 12년이 소요되도록 지금 플랜을 짠 겁니다. 그럼 저 31만 호라는 것은 이제 사업 단계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 어느 단계에 있는지는 다 하나씩 다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것들의 이제 합을 지금 말씀드린 그 시간의 합을 내보면 31년도에는 저 도합 6년 동안 31만 호 정도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구역 예. 구역 지정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역 지정 이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이 금년도가 2025년도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구역 지정은 착공까지 6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6을 더하니까 31년도가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멸실 가구 수는 당연히 지적하신 바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제 멸실이 되는 그 어떤 철거 단계가 되면 정비사업 그 시기조정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그걸 통해 갖고 그 전세 어떤 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정을 하기 때문에 절대 어떤 그 감소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걸 적절히 분산시켜 갖고 저희가 해낼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하시겠습니다. 예, 한국일보 김민승 기자님.
이 한강벨트 중심으로 이제 속도가 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우려되는 점은 지금도 저 지역을 중심으로 패닉 바잉 조짐이 일어나고 있고, 안 그래도 이제 수요가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 그랬을 경우에 어떤 대안이 있는 건지, 또 국토부에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저 한강 벨트를 끼고 있는 자치구에 또 토어 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대비책을 마련하고 계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만약에 다 고려하신 상태에서 오늘 발표를 하신 거라면 왜 발표 시점이 지금일 수밖에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뭐 토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부분은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지금 신중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국토부의 그 권한 관계도 저희들이 잘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지금 그 얘기 아까도 말씀이 시장님도 나왔지만은 그 공급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 주택 가격의 안정이라는 것은 공급만 가지고 설명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고요. 세제라든지 여러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공급이라는 부분이고, 이것을 저희가 분명하게 좀 메시지를 내야만 주택 가격 안정에 어떤 힘을 실을 수가 있겠다라는 판단에서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예, 다음 질문요. 예, 에너지경제 서혜영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실장님. 에너지경제신문 사영 기자입니다. 오늘 서울시는 결국은 어찌됐든 이제 규제 개선이나 좀 완화를 통해서 정비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 이런 방식인 것 같은데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뭐 집이 이렇게 막 뚝딱 막 다 완성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시간 속도도 있고 좀 이런 방식에도 약간 공급 확대에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보다 좀 뭐 택지 확보라든지 좀 보다 좀 근본적인 대책은 좀 고려하고 있지 않은지 좀 궁금하고요. 좀 서울시는 지금 현재 정부랑 좀 주택 그 정책 방향성이 좀 다르잖아요. 정부는 좀 수요를 좀 억제하려는 좀 초점이 있는 것 같고, 서울시는 좀 공급 속도를 좀 내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정책 방향이 충돌하면서 좀 시장 혼란을 키울 우려는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 공급 부분은 당장 뭐 지금 착공한다고 입주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그럼 시간을 좀 길게 보면 벌써 2010년 뭐 이전까지도 쭉 펼쳐봤을 때 공급이 계속 줄었던 시기도 있고 또 늘었던 시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주택 가격이 앙등하고 하는 부분의 원인은 과거에 많은 그 정비구역들이 사실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또 그때 당시에는 또 어떤 이유로 또 많은 정리들이 있었거든요. 거의 한 400개 가까이 구역 지정을 해제한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장 입주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충분한 공급에 대한 그런 어떤 물량을 제시를 함으로써 아마 31년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준공은 입주가 준공이니까 2035년도 경이 되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의 어떤 성과들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부하고 특별히 좀 충돌되거나 하는 부분은 저희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정부는 정부의 지금 일을 하는 것이고 또 시는 지자체로서 할 수 있는 지금 최고의 그 노력들을 좀 한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연합뉴스 윤보람 기자님. 그 아까 질문에 대한 답이 다 안 나온 것 같아서 단기적으로 한강벨트 중심으로 급등할 수 있다고 이제 판단하고 계시잖아요. 그때의 대비책, 그러니까 어떤 방안으로 좀 억제하거나 관리를 할 수 있는지를 아마 그 생각하셨을 부분은요. 것 같아서 그거 하고 하나 더 예. 여쭤보면 이 갈등 중에 하나가 소셜믹스가 계속 거론이 되는데 소셜믹스 유연화 방침을 밝히신 바가 있잖아요. 네. 그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거는 뭐 언제쯤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한다는 부분은 그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것도 있지만 또 투기 과열지구하고 또 조정지역 그리고 투기지구 이렇게 투기를 잡기 위한 3종 세트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2017년도에도 처음에 투기 과열 지역하고 조정 지역이 먼저 서울 25개 자치구에 다 적용이 됐었습니다. 그랬다가 2022년도에 지금 현재 용산하고 강남 3구만 남기고 나머지 21개는 해제가 됐거든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또 2020년도에 잠삼 대청이라는 그 잠실 4개 법정동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 흐름을 보신다면 지금 21개 자치구도 그냥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바로 갈 일인지 또는 말씀드렸던 그런 투과 지역이나 조정 지역을 선행하고 할 일인지는 정부하고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소셜 믹스 부분은요, 수개월 전이죠. 그런 이제 요청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볼 때는 그 소셜 믹스에 대해서 크게 어떤 뭐 상황이 있는 그런 자치구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해법이 정비계획 변경이나 건축심의 변경 단계에서 또 조치가 가능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정비사업별로 저희들이 정리를 하는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요. 이투데이 정유정 기자님. 네. 그 한강벨트 위주로 공급을 좀 집중하시겠다고 발표했는데 이게 정부 차원에서 재초환에 대한 규제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비 사업이 좀 지지부진해지는 거 아니냐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저희가 지금 그 자료를 그 한강벨트라는 부분을 좀 강조한 것은 맞는데요. 시가 발표한 것은 서울시 전역에 있는 정비 사업들에 한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하지만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 부분을 좀 강조했다라는 것이지 한강벨트에 대한 저것만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재초안 부분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현재 뭐 법안 소위에 지금 올라가 있는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이제 시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합니다만 그 이제 주로 정부에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 저희도 지금 지켜보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예, 다음 질문요. 아시아투데이 박지숙 차장님. 네, 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입니다. 그 전체 착공 물량의 그 19만 8천 호, 그러니까 한강 벨트에게 집중된 게 보니까 64% 정도 해당이 되는데요. 이게 한강 벨트 중심으로 하면서 이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이런 좀 격차, 양극화 지금도 좀 심각한데 이게 더 벌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고요. 또 하나 또 질문하고 싶은 거는 이제 검증 기간을 부동산원뿐만이 아니라 SH공사 요렇게도 지금 한다고 하셨는데 요 검증 기간에 따라서 이 그 검증의 그 질 문제도 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고려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거는 그 아까 발표도 있지만은 현재는 한부원이 한 개 기관만 합니다. 근데 한부원은 아시지만 통계기관이고 실제로 지금 검증하는 것은 한 부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구역들이 조금씩 늘다 보니까 그 뭐 손이 좀 딸리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저희들은 지금 계속해서 정비구역을 확대 지정해 낼 거기 때문에 분명히 그 관리 처분 단계 가면 로드가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걸 사전에 인지를 하고 SH가 그래도 이 시의 정비 사업을 많이 하는 서울시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관에다가 감정평가사를 포함한 저런 직원들을 배치를 해서 다가올 그 수요에 대비를 하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강벨트 제가 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질문이. 예, 그래서 아까도 같은 말씀인데 지금 자료가 이렇다 할 뿐이지 저희들이 지금 그 특정한 지역에다 공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펼쳐져 있는 많은 정비 사업들이 도봉도 있을 것이요, 은평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 각각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시간을 그 처리 기한을 둬서 어떤 더 이상 늘어짐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것이고 또 강북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지가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현황 용적률 인정이라든지 또 고정 개수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강북 쪽이 지금 혜택을 보고 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서울시 전역에 정비 사업에 지금 힘을 저희가 싣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많은 관심들이 있으시니까 저희들이 정리를 저렇게 해본 겁니다. 네, 다음 질문. 네, MTN 조현아 차장님.
네, MTN 조은아입니다. 그 31년까지 31만 호를 이제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겠다라고 기준을 했는데요. 그 2025년까지 사실 21만 호가 정비구역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6년 동안 실질적으로 공급되는 거는 10만 가구인 게 아닌 건지가 좀 궁금하고요. 10만 가고요. 예. 네네. 그리고 정비 사업 이게 정비 사업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이게 기존 가구 수 플러스 알파인 건데 사실 실질적으로 신규로 공급되는 물량은 여기서 더 빠져야 되는 건 아닌가라고 싶은데 그 생각이 되는데 이 기존 가구 수를 제외하면 정말 실질적인 신규 가구 공급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대량으로 이제 한강벨트 지역에서 20만 가구가 이동을 한다면은 이주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주 대책을 어떤 식으로 마련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주 대책이라는 것은 아까도 저는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정비 사업이 요즘은 사실 많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정비 사업이 많이 생기면 동시다발적으로 이주가 되게 되면 저희들이 조정을 합니다. 그게 이제 그 조정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상정을 해서 이 구역은 조금 천천히 하자, 이 구역은 먼저 하자라고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이주가 그 집중되는 부분들을 정리를 하는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신규 물량 부분은 예를 들어서 A라는 구역이 있으면은 통상 한 700가구가 살면 재개발을 하게 되면 한 1,500, 1,200호 가까이가 느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런 발표를 보통 할 때는 기존에 있는 그것을 감하지는 않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속에는 이제 임대 아파트도 일부 들어 있는 것이고요. 또 분양도 들어 있고 뭐 그런 정도의 수치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년이라는 21만 호가 이제 구역 지정이 됐으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가 착공까지 6년을 봅니다. 6년을 보니까 2031년도까지 이 물량들이 지금 나타날 것이고 그거보다 좀 뒤에 된 것들은 물론 32년도, 3년도에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뉴스원 김종민 기자님. 예, 뉴스원 김종인입니다. 그 오늘 발표가 민간이긴 한데요. SH의 역할이 조금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아무래도 지금 뭐 공공임대 재건축 같은 거 추진하고 있어서 거기서 물량을 더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뭐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정비 사업 취재하면서 좀 제가 몇 가지 들었는데 그 현재 지금 재건축 재개발은 실장님 밑에서 있잖아요. 네. 근데 신통계획은 저 도시공간본부예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그 업무가 충돌하고 있다, 불편하다, 여기서 말하는 거랑 저기서 말하는 게 다르다라는 정비업계에 좀 얘기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입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뭐 많이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가 사실 뭐 거의 같은 건물에 위아래층에 살고 또 수시로 그 조정들을 하기 때문에 뭐 사실 그 신통기획 초반에는 그런 좀 경향성들이 분명히 있긴 했는 건 사실인데 왜냐하면 한쪽은 계획을 하고 한쪽은 실행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요. 지금은 우리 이부 시장님 산하에서 협업을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제 물량 부분은 오늘 발표한 31만 원 말고도 사실 서울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 뭐 모아타운도 있을 것이고 또 아까 질문하셨던 그 공공 재개발 재건축뿐 아니라 또 여기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신통 후보지 물량도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신통 후보지로 또 가기 이전의 단계인 그 예정지 이런 부분들도 빠른 속도로 정비구역 단계로 들어오게 됩니다. 저 부분 물량이 보시다시피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물론 저것들이 100%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 아까도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어떤 내부의 그런 뭐 갈등 요소나 이런 것들이 이제 최소화 되어야만 될 부분이고 또 뉴홈 같은 것도 물론 도정법에서 2년 전에 이미 시행을 한 건데요. 저희들이 조금 더 힘을 실어서 가겠다라는 것이고 특히 뉴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어쨌든 뭐 627 대출 규제가 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집을 갖고 싶어하는 또 그런 욕구를 가진 분도 많이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의 뭐 어떤 방안이 되겠죠. 저런 것들도 좀 저희가 관심 있게 일을 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예. 인센티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신통계획이나 뭐 다른
정비 지금 하는 게 용적률 인센티브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예. 요게 좀 과해지면 좀 도시 과밀화나 뭐 이런 문제도 있는데 이 부분도 좀 고려한 게 있으신지. 그 부분은 지금 뭐 서울에 물론 기반 시설 인프라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또 기자님도 잘 아시지만 90년대 때는 우리 주거 지역의 용적률이 400%였지 않습니까? 400%였고 역시 긴 시간 속에서 설명이 된다고 봅니다. 또 한 10수년 전에는 도시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밀도 관리가 굉장히 또 화두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용적을 3종은 250도 정말 과하다 하는 그런 시각들도 많았고 약간 변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 가장 절박한 것은 주택 공급입니다. 그래서 물론 과거처럼 400%까지는 좀 과하겠다 생각하지만 이런저런 용적률들을 부여해서 법적 용적률까지 또는 법적 상한을 일부 초과하는 허용 범위까지도 저희들이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 들어갑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는요. 다 이제 예외적인데 충분한 양이 있다는 걸 좀 간접적으로 말씀드립니다.